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뭐 큰 등락은 없었고요. 그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었으니까 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요즘에 그냥 뭐 일반 저기 종목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요. 뭐예요?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 특히 이재명 정책주들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선주들 위주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선주 위주로 좀 이렇게 시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뭐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 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랑 실제 정치 테마주 요게 같이 가는 건지 아닌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을 거니까 종목도 뭐 다 보진 않을 거고 그냥 우두머리급들만 쭉쭉쭉 이렇게 패턴 그 다음에 돌아가는 분위기 설명해 드리고 마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지수를 좀 보시면 코스피는 플러스 0.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3%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뭐 둘 다 똑같아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휴장이었습니다. 부활절 그거 휴일이어서 쉬었고 그래서 다우지수가 하락 마감한 거 요거는 4월 17일이니까 언제예요? 목요일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못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합 마감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고 대만 증시도 보면 1.4% 하락 마감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이 일본이랑 대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잘 끝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뭘 보시냐면 거래 대금까지는 아니고 거래량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잘 보시면 코스피 쪽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 내용도 보여드릴까? 같이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거래 대금인데 일단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요.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폭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 지점이죠. 이미 단기 바닥은 찍었거든요. 여기 4월 9일날 2284포인트. 근데 여기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죠. 왜냐면 그때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전 세계 증시 패닉이 온 거는 맞거든요. 그죠? 중국이 또 맞짱을 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코스피 쪽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었어요. 실제로 거래대금이 뭐 한 7조, 6조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4월 9일 전후로 해서 10조 또는 11조까지 늘어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저가 매수세도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패닉에 빠져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닉셀이죠. 정신줄을 놓고 손절해 버리는 거. 요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던 건데 지금은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건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승하다가 힘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지수가 좀 떨어질 때 또 놀라지 마시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봐요. 트럼프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다니까. 요즘에 막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 보면은 다 무조건 그냥 중국의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트럼프를 까더라고요. 근데 또 대놓고 또 친중 편은 또 못 들어. 대놓고 국민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를 까는 거예요. 중국을 높이진 못하거든요. 너무 드러나니까. 자꾸 트럼프를 까던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트럼프가 뭐 위기에 몰려있고 시진핑은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이상한 자꾸 헛소리들을 하던데 개인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언론사에서
둘 다 관세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 얘기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해드릴게요. 도움되시라고. 관세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 일종 이제 무역 전쟁이죠. 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양쪽 다 피해가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피해가 있죠. 둘 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 사람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중국의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즉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응?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요? 여기 누가 피해를 입는 줄 아세요? 노동자가 피해를 입어요.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비싸지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안 사요. 안 산다고. 중국이 미국한테 파는 거 반대로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물건은요 솔직히 안 사면 그만이에요. 전기차? 안 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야 저기 중국의 알리, 테무, 쉬인 여기 거 있죠? 저가 제품들이잖아요. 그거 안 사도 돼요. 그냥 고쳐서 쓰거나 없으면 안 쓰면 돼. 옷 같은 거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 맞죠? 그냥 기존 거 입으면 돼요. 옷도 정하게 깔끔하게 입으면 10년 이상 입는 것도 있어요. 안 사면 돼. 그냥 넘어가면 돼. 해 넘기면 돼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들이 거지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피해가 있긴 있죠. 그런 불편함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누가 피해를 입어요?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럼 뭐예요? 실직을 하게 돼요. 대규모 실직자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왜?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가동을 중단하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뭐 고용보험이 있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실직자가 막 생긴다. 대학생들이 무지하게 중국에 많은데 졸업하자마자 실직자가 된대요. 그러면 누가 피해가 더 큰 겁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단순하잖아요. 중국이에요.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미국이죠. 누가 오래 못 버틸까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요. 중국은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막 보셨잖아. 완다그룹, 헝다그룹, 컨트리가든 이런 데 다 망했잖아요. 지금. 대형 부동산 업체. 근데 뭘 근거로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쓰레기 언론사들이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놈들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양쪽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든가. 중국 편을 대놓고 못 드니까 미국을 까는 거예요. 트럼프를. 네?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을 접하실 때 안 보실 수는 없으니까 접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냥 안 입고 안 사면 돼요. 응? 아니 우리도 뭐 매일매일 경제가 우리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안 올라서 좀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되게 잘 될 때도 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너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생각보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수입이 많으면 지출을 좀 늘리는 거고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확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이 잘리면 힘들거든. 누가 힘들어요? 여기가 100배 1000배 더 힘들지. 응?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런 기사를 쓸 때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읽으시고 그 댓글들을 잘 보세요. 멍청한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댓글 보면은 나는 가관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주식에 주자도 하면 안 되고요. 경찰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알고 난 중국이 좋아요. 난 트럼프 싫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개인적인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난 트럼프 싫어. 시진핑 좋아. 중국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모르고서 막 그러는 거는 모르고서. 네. 아시겠죠? 거래대금 얘기하다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 쪽은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재미가 없겠지 당연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커져야 재미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기는 지수를 좀 잠깐만요. 바꿔주고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반등이 더 세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거래대금도 6조에서 7조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여기가 할만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중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략하시는 거는 좀 불리하시고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고 그 소형주와 테마주는 즉 일련 개별주들은 누구 위주로 가요? 대선주 위주로 가요. 자, 지수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대선주 위주로 가는데 누구 위주로?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시황 분석할 때는요, 큰 거부터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불리하다. 이해가시죠? 그 주형주도 그렇고 어정쩡하니까. 그래서 소형주로 가야 된다. 소형주에서는 테마주, 테마주에서는 누구? 실적주라 요즘 그런 거 안 가잖아요. 테마주로 가는데 테마주에서 누구? 정치 테마주, 즉 대선주죠. 그 대선주는 여당 관련주가 있고 야당 관련주가 있거든요. 여당께 좋을까요? 야당께 좋을까요? 지금은 야당께 좋아요. 야당에선 누구? 민주당이죠. 뭐 조국신당 뭐 여러 개 있지만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누구? 이재명. 그죠? 이재명도 이제 나뉘잖아요. 인맥주와 정책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해가시죠? 정책 테마주 중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게 세종시 관련주들이 목요일날 개미들을 속인 건지 이재명이 말을 헷갈리게 해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또 올라가잖아 다시. 그 목요일날 하한가 비슷하게 다 때려놓더니 그죠? 그거하고 잠깐만. 그래서 인맥주는 지금 안 가요. 정책주 중에는 뭐 퓨리오사 관련주하고 창투사하고 오늘은 뭐 과학기술 그쪽 관련주들하고 과학기자재 관련주도 좀 갖고 그래요. 네. 저기도 갖고 세종시 쪽도. 혹은 맞아. 그 여당 관련주는 지금은 안 가요. 오늘 간 거는 한덕수 관련주 일부 움직인 게 있고, 근데 한덕수 씨는 여당이 아니잖아.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고, 하긴 할 것 같아.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100%는 아니지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당 관련주는 누구예요? 대표적인 홍준표, 김문수 기타 등등등. 네.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5월 3일날 결정되죠. 경선 8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자기들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한마디로 평가해드리면 개판입니다. 개판이야.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금 거론하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 경선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그 경선에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 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그럼 경선은 잘 되고 있나요? 거기도 개판이죠. 88% 90%가 뭐야.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너무 압도적이야. 그죠? 88% 90%. 근데 웃긴 건 당원들 투표율은 또 얘기 안 하대. 얘기했나요? 당원들 투표 참여율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사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야당보다 여당이 더 못해.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주만 간 거예요. 이재명주만. 금요일날은 뭐 홍준표주가 잠깐 가긴 했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당 관련주가는 계속 못 가느냐? 아니요. 네. 이러다가 지금은 이재명주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세인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할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100% 모르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오려고 하려면 공무원직을 지금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한이 5월 4일까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최종 그 하는 게 5월 3일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선 후보 선출하거든요. 딱 한 명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제 거기서 나온 1등이랑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뭐 하겠어요? 경쟁을 하겠죠. 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수가 세 갈래로 분열됐어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래서 쫄딱 망했거든. 셋이 합치면 문재인을 이기고도 남았는데 분열되는 바람에 그냥 단순 더하기 빼기로 해서. 네. 요번에 아마 만약에 저 분열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 또. 네. 근데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단일화 하냐 마냐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막 김문수란다. 이재명이 너무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이미 그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청도랑 지금 영남권에서 했는데 뭐 88%, 90%라면서요. 그러니까 저기 김경수랑 김동연은 끝났나봐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차트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근데 뭐 이럴 줄 몰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PM 풍량 보면은 뭐 이거 그죠? 네. 맛이 뭐 같죠. 응? 저는 여기서 얘기해드렸죠. 힘이 너무 많다고. 특히 SG글로벌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마디만 이거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 있잖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 이재명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순간 발끈하시죠, 그죠? 네, 지금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좀 말라. 오, 조금만 그러면 그냥 발끈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구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아니 안 되면 떨어졌어요. 2번이나 낙선했잖아요, 연속으로. 그럼 이 사람은 끝나거든요. 또 모르지 또. 이재명이 끝난다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머리 아파. 왜 안 끝나니까. 이재명 테마주도 무슨 좀비 같아. 안 끝나요. 네. 그 이재명 테마주 이제 앞으로 끝났다 안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 저도 안 하려고. 내가 웬만하면 안 틀리고 고점은 내가 거의 다 맞추거든요. 진짜로 자신 있게. 근데 얘네들은 나 자신 없어 이제. 모르겠어. 전문가 17년 경력에 주식 저 혼자 있을 때까지 하면 25년 정도 되거든요. 못 맞추겠어. 모르겠어 진짜. 자신 없어. 아무튼 몰라. 얘는 끝이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고 막 그래요. 물론 갈 것 같은데도 안 가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만약에 낙선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김동연 관련주하고 김경수 관련주 좀 상한 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확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기보다는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가 저렇게 미친듯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경수 관련주하고 김동연 관련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폭락할까요? 천만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폭락할까요? 천만은 아니고. 네. 모르지 뭐. 나중에 이재명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유력 자기네 당 대권 후보도 다 어떻게 해버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저 두 사람은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8년 전에 해봤잖아. 8년 전에 대통령 누가 됐어요? 문재인. 그러면 그때 나왔던 사람들, 남아있던 대선 후보들 다 겪어봤거든요. 뭐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는 제가 기억 모를 것 같아요. 마찬가지거든. 안 끝나요. PM풍년이나 SG글로벌 갖고 계신 분들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왜 해요? 미쳤어요? 돈 있으면 다른 걸 사서 돈 벌어야지. 물타기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여당 쪽 이제 여당 쪽 시나리오를 아까 얘기해드렸고 그죠? 네. 자 잠깐만. 이재명 정책주가 지금 뭐가 하냐면 필요사 AI 뭐 그래가지고 뭐가 가요? 처음에는 이제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게 많이 갔죠? 그죠? 네. 아, 신용 봐라. 막 신용이 미친듯이 올라오는데 신용이 늘면서 갔어. 네.
신용이 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근데 어쨌든 대량 거래 터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잠깐 신용은 좀 지우고. 잠깐. 네, 더 이상 못 가죠. 네. DSC 인베스먼트도 그렇고 창투사. 네. 버벅거리니까 다른 길 가죠. 나우아이비 상한가 같고 컴퍼니 K, LB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들이 나오고 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코스피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는 13%로 끝났는데 대체골에서 포함하면 21% 급등 가격입니다. 네. 이쪽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앞에서 많이 가던 건 상승이 이제 멈추고 후발주자 위주로 가는 거죠. 후발주자 위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끝나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왜 달이 뜨면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다시 거꾸로 가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달이 점점 좀 줄어들죠. 그걸로 비유를 들자면 앞에 많이 가던 게 더 이상 못 가고 후발주자들이 막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달로 따지면 보름달이 지난 겁니다. 보름달이 지나서 이제 달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들어와요. 더 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쪽도 아까 창투사가 올라간 것 중에는 그 필요회사 이것도 있지만 뭐 과학기술 투자에 또 엄청나게 또 투자한다고 또 그랬대. 네. 그래가지고 대한과학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 수혜주였는데 최근에 거래 하나 없이 전저점 깨면서 그냥 침몰하고 있다가 오늘 급등했어요. 26%. 대한과학. 이재명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입으로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제발 그 수혜주들이 돼가지고 손실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 또 수익이 나서 고생하고 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수익이 나서 잘 파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보유 종목 중에도 오늘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재명 씨가 그런 정책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지하지도 않고. 근데 테마주로 올라온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 물려요. 세력들은 뭐 주식 안 물리는 줄 아는데 잘 물려요. 그게 일상이라 그 사람들. 네. 근데 이제 뭐 올릴 만한 이제 뭐가 나오면 바로 땡겨서 올려버려요. 그게 이제 능력이죠. 기회를 잘 잡는 거지.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잘 잡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대한과학도 그래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뭐 오늘 들어와서 해먹었을 수도 있고 기존에 들고 있던 세력들이 나가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야 세종시 관련주도 똑같아요. 처음에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가 1등이었잖아요. 얘네 더 이상 못 가요. 이게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음봉 이런 거 맞으면 못 가는 거라고. 유라테크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걸 맞고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있어. 예? 근데 웃긴 게 성신양해처럼 성신양해는 이게 원래 옛날부터 세종시 관련주였는데 옛날에 얘는 거의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세종시로 간 적이 거의 없다고. 근데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 저 처음 봐요. 성신양 회사가 세종시 근처에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대원 칸타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아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청주의 충북대에 있잖아요. 여기. 충북대하고 동네가 뭐더라? 개신동인가? 개신동이랑 대충 압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대충 그 동네 주요 거기 땅이 알거든요. 그 앞에 사창동, 뭐 복명동 그런 데 아니에요? 청주 사시는 분들 충북대 근처 그렇잖아요. 그 뒤에 모충동? 모충동은 어디야? 하여튼 거기 근처인 것 같은데 사창동인가가 아마 그 근처에 아마 대원 칸타빌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게 충북을 기반으로 한 충북에서 제일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제일 좋은 건설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잖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이 하한가 맞은 게 이게 속인 건지 헷갈려요. 저도 솔직히. 이게 이날 분석해드린 거는 제가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또 있었냐면 이재명 씨도 욕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뭐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욕하는 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충청도 가가지고 세종시로 이제 수도 이전, 국회 이전 하겠다고.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말이 많아지니까 아니래. 꼭 할 거래. 금요일이죠? 주말 되니까 진짜로 할 거래.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 그냥 미치겠어.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대선주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 한 달 했다가 뭐 아직 확정된 거 없는 달 했다가 아니 나 다시 진짜 할 거라고. 정말 할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또 말을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따라가네. 또 테마주가 아주 환장했습니다. 여기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못 맞추겠다고. 응? 근데 웃긴 게 얘도 프롬파스도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얘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와. 맞잖아요. 여기 대량거래 꼭지 찍을 때 거래, 운봉 맞을 때 거래 많잖아요. 그 금요일날 나온 이 거래량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거는 더 많어. 그 이해가 안 가. 안 헷갈려요?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물려있던 세력이 팔아먹으려고 올린 건지 매물대는 또 못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러다가 또 내일 얘 상한가 가면 또 황당한 거죠. 뭐지? 옛날에 이런 걸 제가 본 적은 있어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특별히 얘기는 했었어요. 13년 전에 경제민주화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제민주화? 응? 그 테마주 중에 KCS가 대장주였는데 상한가 3개 이상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이때 상한가가 15%였어요. 그래서 10%까지 급등하다가 하한가에 끝났거든요. 뭐 끝났다 그랬죠. 그때도 똑같아요. 끝났네. 그렇지 않아요? 끝났네.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끝났고. 이때 목요일이었어. 웬걸? 속인 거였어. 옛날에 뭐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서 저희 방에서 이걸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끝나가지고 안 들어갔지. 끝난 줄 알고. 근데 이런 게 정말 많았으면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거나 3년 전 걸 갖고 오겠죠? 없어요.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 10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인데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마 이걸까 그랬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금요일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설마 이런 아닐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었다고 옛날에. 대선 직전에 가장 많이 간 테마주가 이거거든요. 정책주 중에 가장 많이 간 게 이거였거든요. 경제민주화 테마주. 이런 케이스 같아요. 이런 얘기 했다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세종시가 이만큼 더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거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달수로 3개월 걸렸어. 7월, 8월, 9월이니까.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요즘 보면서 희한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네.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잠깐만 후발주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크라운제가 이게 세종시 관련주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거의 안 가는 세종시라고 이거. 세종시 관련 중에 거의 안 가는 건데 얘도 올라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에서 6% 올랐어요. 왜 올랐겠어? 대주산업 있죠? 대주산업은 시간에서 원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거든요. 시간에서 또 마이너스 5% 빠져서 또. 그냥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시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참고하시면서 쭉 들으시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거는 정상적이고 이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조언을 해드리는 거라고요. 어드바이스를. 근데 항상 이 결론이 있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하죠.
옛날에 이제 유명한 종목이 하나 있죠. NX라고. NX가 이제 그 리모델링 뭐 그런 수혜주인데 주방, 가구 이런 쪽으로.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옛날에 되게 많이 갔죠 이거. 이때는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 정책주였어요. 그때 리모델링 저기였어요. 그때 많이 갔거든. 그리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못 갔죠. 그때 부동산 공급 안 시켜가지고 집값 폭등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이게 윤석열 정책 테마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 1,000원. 여기는 6개월 뒤에 3,000원. 3배 갔잖아요. 여기에서 수익 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꽤 있었어요. 왜? 이미 상승을 2배 이상 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도 좀 있었고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테마주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갔는데 얘가 오른 거는 5월, 6월이기 때문에 수익 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선주로 수익이 많이 났겠죠. 50%, 뭐 100% 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끝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00원이거든요. 뭔 소리냐? 더 갈까봐 안 팔아가지고 끌려 내려온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80, 90이 넘었는데 몰빵한 할아버지도 제가 봤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80, 90 넘으셨어요. 그 정도면 이제 욕심이 없으실 나이인데 몰빵을 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르신들 몰빵을 치시는 그 이후로 신용미수 몰빵 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잘 안 바뀔 거다. 왜? 80, 9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몰빵 치는 거 보면 아유, 인간은 잘 안 바뀌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네. 농담 아니라 진짜로요. 그렇다. 그래서 그대로 끌려나요. 여기 4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 10%만까지 난 거죠. 안 팔더라고.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라고. 안 팔더라고. 왜 자꾸 더 갈 주식을 나한테 팔으라고 자꾸 잔소리하냐고. 아니, 제가 잔소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승질내더라고. 왜? 듣기 좋은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동조해주길 원하는데 어떻게 동조를 해줘요?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지 무슨 립서비스 해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끝나요. 다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주 뭐 어제 들어갔는데 뭐 20% 먹었어, 100% 먹어, 50% 먹었어. 다 저리 가라 그러세요. 네. 그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끝나.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렵게 수익이 나시면 10%고 20%고 챙기세요. 챙기고 팔았는데 상한가 나왔네. 그냥 관심 끄세요. 딴 거 하시라고. 현금 생겼으니까 다음 종목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걸 신경 써야지. 시간에서 보니까 먹으면 여기까지 하면 시간 다 되겠네. 이거 보세요. 아가방. 이게 차트를 다 만들었고 끝났고 오늘도 저희 라이브방에서 이걸 되게 좋게 얘기했거든요. 네. 정책주 중에서 야당, 여당 다 강력하게 얘기할 게 저출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멀쩡해요. 아니 좋아. 너무 좋아. 중간에 거래량도 괜찮고. 아가방? 시간에 좀 같이 볼까요? 얘는 올라간 게 별로 없는데 요거 말고 그동안 안 갔던 저출산 관련주가 있거든요. 터박스 코리아라고. 장중에 21% 뽑았죠? 시간에서 7% 추가 상승. 상한가 가죠? 가겠다는 거예요. 아가방 형님 그동안 고생하셨네. 좀 있어봐요. 내가 형님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올라갈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메디앙스는 뭐 조용조용하죠?
제로투셉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안 가고 토박스콜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세종시하고 그쪽 창투사 테마주랑 똑같은 거예요. 선발주자는 좀 기다려주고 후발주자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책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저기 국민의힘 그 엉망진창 인기도 없는 그 경선 끝나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 불꽃 튀는 뭐가 이제 흥행이 또 되거든요.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불같이 올라가던 이재명주는 확 쉬어버리고 쉬러 들어가고 여당 정책주하고 한덕수 씨께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야 되냐면 이재명 테마주에서 수익이 나셨다 팔아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 너무 잘 가고 상한가 나오니까 아씨 어제 팔았더니 상한가 갔네 또 재진입하고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물려요. 아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들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이제. 아까 NX 그냥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저런 얘기 해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왜? 본인들은 막 10배 100배 수익 날 것 같은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인맥주가 더 갈 것 같죠? 제 방송 다른 전문가들도 가끔씩 제 거 듣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주들이 전문가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어. 전문가 여기 들어와 계시면 뭐 이재명주 추천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뭐 동신건설이나 이런 거 이재명 관련 인맥주 회원들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아유 지금 이재명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이런 애들은 이재명 민주당 쪽 거기라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 구속시키고 탄핵됐을 때도 이재명 지지율이 3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슬슬 40% 돌파해서 48%, 49% 나오다가 50% 슬쩍 넘었을 거라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막 오를 거라고. 50% 넘진 않겠지만 그 아래에서 관리가 들어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된 지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3주 아직 안 됐잖아. 근데 벌써 그렇게 올리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한두 번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지지율 조사 믿지 마시라고. 특히 누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왜? 수익 좀 나면 좀 파세요. 그 지지율을 믿어버리면은 본인들 수익 나는데 못 판다니까? 제 말이 맞으면 오랜만에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오늘따라 좋아요가 없네. 안 그래요? 이게 민주당 까는 겁니까 이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까는 거예요? 수익 좀 챙기라고. 예전에 그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물렸어. 다 물렸다고. 네? 제발 수익 좀 나면 파세요. 끝은 다 똑같더라고 항상. 그 다음에 누구야 보수 쪽 이쪽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수 쪽 성향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100% 믿으시면 안 돼. 똑같아. 수익 나면 팔고 넘어가고 이재명 테마주는 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끊겼죠. 역대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인맥주가 선거 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있으면 갖고 와봐요. 갖고 와보라고. 나중에 재료가 바뀌어서 다른 걸로 갈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그게 한동훈 테마주로 둔갑해가지고 올라간 적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알지? 나 윤석열이랑 친한 거. 나 윤석열 테마주로 5배 간 주식이야.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게 있냐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신건설 에이텍에 물려있거나 그래서 보초 쓰시는 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방금도 얘기해드렸지만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동신건설에 이런 게 뭐 진짜 무슨 뭐 실적 좋아지고 뭐 다른 테마로 붙어가지고 많이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물론 무당도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수익 나면 욕심내지 말고 챙기셔라. 우린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 또 한덕수 씨 얘기를 쭉 해드리니까 한덕수 씨만 얘기만 하고 김문수,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안 하니까
김문수 관련주 들고 있고 홍준표 관련주 들고 있는데 불안해요 이러신 분들 있죠.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김경수, 김동연 관련주 들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다 불안하신 분들 있죠.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김동연, 김경수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묻잖아. 저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그 다음에 우리 방 회원들은 김문수, 홍준표 아주 한덕수한테 밀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죠? 기각될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수혜주를 추천한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는데 큰 데미지 입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치밀하게 계획을 짰거든요. 저도. 탄핵이 되건 안 되건 데미지가 없잖아. 그러면 김문수하고 누구야? 홍준표 테마주 산후규좀 있죠? 거기엔 제가 그거 안 해놨겠어요? 안전장치 다 마련해놨거든. 오늘 추천당한 거 있잖아요. 오늘 추천주 많이 사지 마세요. 걔 많이 사면 신용미수 들어오면 세력이 경기 일으켜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추천주 그 신용이나 미수나 뭐 대출론, 스탁론 이런 거 쓰잖아요. 저기 세력이 경기 일으켜.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많이 사시면 안 돼. 근데 걔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돼. 다 돼. 거짓말과 농담을 한 1000배 섞어서 얘기해드리면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도 걔는 가요. 아시겠어? 그냥 간다니까. 한 번은 가요. 이재명이 국민의힘으로 나와도 간다니까. 내가 이재명 테마주다 그러면서 대충 느낌 오시죠? 많이 사면 안 돼.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경기 일으켜 세력들이 정말 싫어요. 난리지요. 적당히 사셔야 돼. 네. 아무튼 우리 회원들은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왜? 제가 웃고 있잖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힘들면 저도 막 느껴져가지고 되게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주식하잖아요. 리딩하고 있고 조언해드리고 있고 그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수익 좀 내셔갖고 좋은 얘기 해드려. 보수 쪽 분들은 또 힘내라고 얘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다 잘 되실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누가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되든 돈이나 버세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셨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이 아까 뭐 지수 5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초반에는 올라갑니다. 그때 돈을 많이 그때까지 벌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있죠? 무스TV 김 실장님이 또 그 대선주 브리핑 쭉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